안녕하세요. 저는 굿프렌드 경매학원 원장입니다. 제가 1대고요. 현재는 2대가 제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매를 한 지가 한 33년 되는데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경매를 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에는 저도 역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우리 제자들 또 수많은 회원들이 저와 같이 더불어 생활을 했지만 성공한 사람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것의 이유가 뭘까를 한번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죠. 한 10여 년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경매가 기술이라고 한다면 기술을 똑같이 전수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거에 대해서 한 10여 년을 제가 고민을 해왔다고 해야 되겠죠. 그럼 제가 조금 메모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눈이 좀 어두워서 안경을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선택하는데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출신들이 있어. 출신 어떤 분들이 이런 공부를 할까를 봤어요. 제가 봤더니 중개사도 많이 계시고, 또 무슨 법무사 출신, 변호사, 또는 뭐 건축, 토목 건축사, 뭐 주택 사업자들, 또 투자를 위한 사람들, 또 컨설팅,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두루두루한 경험자, 이런 분들이 많이 접근을 해왔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법무사나 변호사 출신은 보는 관점이 거의 법률적인 걸 보더라는 거예요. 무슨, 그러니까 감정평가라든가 아니면 권리분석이라든가 여기 엄청 치중을 합니다. 또 이 중개사, 컨설팅 출신들은 물건을 참 좋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또 토목이나 건축사들은 공법에 관한 거, 뭐 이거 건물이 잘 나오겠다 못 나오겠다 여기 치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뭘까요? 제가 원하는 건 그 모든 사람들의 능력을 두루 갖춘 사람이야. 건축학적으로 볼 줄 알고, 법적으로 볼 줄 알고, 미래적으로 볼 줄 알고, 또 사업을 여러 가지 해서 여러 가지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공부 잘하는 어린 학생들이 오히려 못해. 경매는 경험이 너무 없어. 또 직장생활만 계속 한 군데서 한 분들 좀 불리하죠. 또 전문 직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한쪽 관점밖에 없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더욱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내 목표는 뭐냐면 안목을 엄청 넓혀가지고, 지금 세계 인구가 75억이라고 그러죠? 75억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다. 그 한계를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힘든 거예요. 나 할 수 있다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야. 그 마음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공하려면 어떤 것들이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우선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요?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걸 하겠다는 열정이 필요할 거야. 열정. 그러면 열정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경험이 있으면 다 성공할까? 그것도 아니더란 말이죠. 왜냐하면 나같이 1대에 속하는 분들, 또 2대 정도 되시는 분들, 나이가 5, 60 더 넘으신 분들이 나하고 같이 경매를 했는데 그게 잘된 분이 다 많지는 않아요. 몇 사람 정도 돼요. 그건 왜 그럴까? 그 사람들도 경험과 기술과 모든 걸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목도 많이 넓혔었을 거고, 헌데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다.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오늘은 부동산을 선택하는 방법, 탁월한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부동산을 딱 보면은 먼저 토지가 생각납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거니까요. 그 토지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다 아시겠지만 도로가 중요하죠. 도로가 없으면 건축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어요. 그 다음 요새는 도로만큼 중요한 게 뭐야? 배수로가 있어야 돼요. 배수로. 배수로 연결이 안 되면 허가 자체가 나질 않습니다. 즉 개발 행위를 할 때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아예 받아주질 않는다는 거야. 접수해서. 그 다음에는 거기다 뭘 할 수 있는 걸 연구해야 되겠죠. 뭘 할 수 있는 걸 연구하려면 쓸모를 연구하는 거죠. 용도라고 그러죠. 용도는 대한민국이 넷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어. 도시, 그 다음에 뭐예요? 관리, 농림, 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그 용도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물론 이 용도가 다시 또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면 도시는 뭐가 있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이 있죠. 이게 또 세분화돼요. 이거는 일일이 다 외우라고까지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끼고 댕겨야 돼, 항상.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으면 빨리 펴서 그 용도가 뭔가. 주거지역 중에서도 뭐 1종, 2종, 3종 있잖아요. 준주거지역이 있죠. 그 나눠봐야 됩니다. 여기는 몇 프로 건폐율을 할 수 있나? 용적률은 몇 프로인가? 이걸 알아야 계산이 딱 나오는 거잖아, 계산이. 몇 평을 줄 수 있으니까 여기다 30평짜리 뭐 3억을 받는다고 치면 뭐 10채를 집어넣겠다. 20채를 집어넣겠다. 이게 계산이 나와야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용도가 중요해. 1번이 뭐라고요? 도로와 배수로. 2번이 뭐? 용도. 3번이 뭐야? 지목이죠, 지목. 이게 답이야, 전이야, 임야야, 대지야, 작정지야, 이런 거죠. 그에 따라서 다 틀려지니까 지목이 28개가 있죠. 다 아세요? 아십니까?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가 이제 위치잖아, 위치. 이게 도시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뭐, 도시뿐만 아니라 무슨 역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또 뭘까요? 공시지가. 지금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여러분. 공시지가가 뭘 의미하는 건가요? 공시지가는 우리가 국가에서 세금을 매길 때 매기는 기준지가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왜 싫어해? 세금을 많이 내니까. 팔고 살 때는 올라가는 걸 좋아해. 비싸게 보이니까. 근데 세금 낼 때는 또 뼈가 아파요. 돈 내야 되니까. 그 다음 6번째가 등기부등본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사도 하자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막중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6번에 속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6번만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법무사, 변호사, 또 요새 강사 하시는 강사분들이 매일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공부를 시켜요. 10시간 가르칠 것 중에서 9시간을 등기부등본에 매달리고 있다는 거는 그분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강의를 하는 방법이 너무 좁다는 거야. 그 다음에 7번째는 거래 시세입니다. 공시지가보다 더 중요한 게 시세잖아요. 과연 얼마에 팔릴 것인가. 그 조사하는 방법 알죠? 다음에 알려드릴 텐데 그 시세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적도입니다. 평면도. 즉, 뭐 도로에 얼만큼 붙었느냐. 도로에 4m 밖에 안 붙었다. 도로는 원래 4m가 기본입니다. 어떤 건 10m 붙었다. 어느 게 좋아요? 많이 붙을수록 좋죠. 그런 걸 봐야 되니까 지적도가 필요합니다. 임야는 물론 임야도가 되죠. 지적도는 1200분의 1로 축소돼서 나오는 거고, 임야도는 6000분의 1로 축소돼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제가 하다 보니까, 땅을 사는데, 전답과 임야가 붙은 땅이 있어. 그러면 임야가 3000평이야. 그 다음에 전답이 500평이야. 근데 크기를 볼 때 비슷해, 크게 보여. 왜? 임야도는 6000분의 1을 축소했고, 전답은 지적도니까 1200분의 1을 축소된 거란 말이야. 알 수가 없는 거야, 눈으로 봐서. 이게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임야도와 지적도가 동시에 같은 크기로 비례된 거가 연구되고 있어요. 이제 내년 정도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쓰는 지적도와 임야도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야. 좀 창피한 얘기죠. 그 사람들이 만든 걸 지금도 쓰고 있다. 자, 근데 9번째는 부동산의 상승 추이를 봐야 됩니다. 뭐 작년에, 재작년에 그걸 알면 내년 걸 짐작할 수 있죠. 그걸 조사를 해야 돼요. 상승 추이와 인구 밀도의 추이와 같이 조사해야 됩니다.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건 원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올라가는 건 좋아. 그러면 거래는 얼마큼 활발하냐. 거래가 없어 가격만 올라가서 특별한 문제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거야.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어떤 땅을 보상을 왕창 해줬어. 10,000평을. 그럼 땅 가격이 올라간 거야. 사실 그거 외엔 다른 호재가 없었다면은 잘못 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부동산이 거래되는 추세를 잘 봐야 되고, 빈도수를 보라는 얘기예요. 빈도수. 그 다음 마지막 번으로 제일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데 앞으로의 발전 계획입니다. 발전 계획과 추이. 그것이 또 얼마만큼 확실성 있게 될 것이냐는 예측. 결국 마지막으로 가는 거죠. 마지막 어떤 걸 선택할 때는 기본적인 도로 배수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발전 계획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건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훈련을 해요, 저는. 과연 이 땅을 내가 사면 2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저 혼자서 암시를 해가면서 상상을 해봅니다. 3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5년까지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5년 후에 나는 여기서 얼마를 받고 어떤 건물을 짓고 이런 등등 생각을 많이 해봐요. 해보면 이게 나에 대한 스스로의 암시가 돼가지고 떠오릅니다. 지금 보통 땅을 사러 가면 제가 3번을 가는데 첫 번째 생각이 잘 안 나요. 두 번째 뭐가 힌트가 와요. 세 번째 완성이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보고 가격을 또 천천히 결정을 해서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 정보라는 것은 사실 다 나와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아는 사람이 뭐 국회의원이야, 뭐 국토부에 있어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요새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두껍죠, 좀 책이. 그거 말고 더 중요한 책이 있어요. 수도정비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35년까지 모든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컴퓨터로 다 뽑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복잡해요. 두꺼워 이렇게 한 2,000페이지 되는데 그것도 전부 다 몇 년도 뭐 얼마 보상 이런 거잖아. 복잡한 얘기들. 갖고 있어도 외울 수가 없어. 우리 보통 머리로는. 그러니까 그때그때 인터넷에서 찾아서 그 계획들을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12개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6번의 등기부 등본만 공부하시는 건 안 된다. 투자에 가장 미련한 짓이다. 오히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같은 게 훨씬 중요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건 도로와 그 다음에 배수로 같은 거겠죠. 용도가 바로 뭐냐면 2번의 용도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다 띄면 다 나옵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바탕에 깔고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제일 중요하다는 도로와 배수로. 즉 특히 도로는 없으면 장님이죠. 그래서 맹지. 한문으로 맹지가 뭐예요? 앞이 안 보인다는 거죠. 맹지인데 그 맹지를 탈출시키는 법은 없을까? 만약에 맹지에서 탈출한다면 마치 용이 여의주를 문 거랑 같은 거죠. 제가 33년을 경매를 하면서 그에 대한 비법을 제가 좀 비법이라고 할까요? 나만 알고 있는 노하우. 사실 알려주기 좀 아까운 노하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잠깐 공개를 하는데 오늘은 그냥 한 반 정도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알려줘도 기억도 안 나죠. 이 감정평가사들이 를 내가 감히 말을 한다면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서 합격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평가를 해주시는데
미안하게도 그분들은 책만 보고 하신 분들이에요. 저같이 수십 년을 땅을 사고 팔고 얼마를 남겨보고 믿져보고 이런 생로병사를 같이 하신 분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책에 나온 방법, 약 30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그 가격을 평가해요. 과연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과연 그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가격일까요? 두 번째, 그분들은 작년에 또는 올 초에 얼마의 땅을 팔았는가를 비교 분석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결국은 과거 걸 갖다 놓는 거예요. 확실한 건 좋은데 과거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 성공할까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성공의 길인데 그분들은 그냥 과거 걸 쓰는 거야. 판단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야. 우리가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야. 정말 살아있는 전문가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평가사가 한 것을 다시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그런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평가사라는 분들은 아주 정확하고 신뢰감 있게 써요. 그래서 도로가 맹지면 맹지, 더 없으면 맹지라고 써요. 도로가 있으면 있다고 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것들이 불투명한 게 많죠. 그분들이 표현하는 방법을 내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분은 이렇게 씁니다. 차량 접근 가능. 1번이야. 차량 접근 가능. 그 다음에 길에 대해서는 안 써 있어요. 그럼 그게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맹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차량은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자, 어때요,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지 않아? 그 땅 주인은 뭐 마음이 좋아서 그냥 통과시켜 줄까? 사정이 있겠죠. 바로 이런 것을 알아보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맹지에서 탈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어요. 도로 인접. 인접이라는 건 뭐야? 불과 1m 몇십 센치 가깝게 떨어져 있는 걸 말합니다. 또는 뭐 1m, 2m까지라도 되겠죠? 인접, 근접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이러면 딱 이거 보고 지적도 이렇게 보면은 이거 길이야. 내가 보기엔 엄청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가봅니다. 우리 회원님들하고 제자들하고 가요. 가보면 진짜 길이야. 뭐가 왜 길이냐? 그 앞에 이렇게 조그만 국어가 흘러가요. 이렇게 다리도 아니죠. 메꾸면 길입니다. 국어는 국가 거잖아요. 국가 거는 조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로 조명 받을 수 있죠. 물론 2년에 한 번씩 몇만 원씩 냅니다만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맹지야. 근데 그 사람들은 맹지라고 써요. 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누가? 평가사가. 그런 것들은 도로 인접, 도로 근접 그런단 말이에요. 빨리 가세요. 가서 딱 보면 도로가 바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다 이거죠. 아까 말한 차량 접근 가능도 마찬가지야. 또 어떤 거는 잘 쓰고 있나요? 시간이 없나요? 또는 인접필지 통해 출입 이렇게 되어 있어. 인접필지라는 건 다른 사람 땅이라는 뜻이 맞죠. 그건 맹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다른 사람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또 그 땅을 쓰게 해줄까요? 그것은 그 땅 넘어 자기 친척 땅이 있거나 어머니 집이 있거나 뭐 사연이 있어요. 어차피 도로 써야만 돼. 그럼 이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쉽게 해줄 수 있어 없어? 허락을? 다른 것보다 훨씬 쉽겠죠. 그런 걸 찾아다니는 게 도로를 정복하는 길입니다. 맹지 탈출법이죠. 또는 이런 말도 있어요. 포장된 도로 통행 가능. 포장됐다는 겁니다. 포장됐다는 거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더라도 도로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 힌트를 빨리 얻어야 돼요. 또 비포장도로 통행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포장은 안 됐지만 통행을 하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내가 도로를 맹지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이런 게 있어요. 지적도상 맹지나 통행 불가능. 거기다 누가 밭으로 경작을 하고 있다든가, 그죠? 또 무슨 약간 담 같은 걸 쳐놨다거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가에서 도로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할 겁니까? 포기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관습상 도로 접함. 이 관습상이라는 건 원시 취득입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야, 도로가. 어차피 막을 수 없는 건 그 땅 주인이 그 땅을 쓸 데가 없다는 얘기야. 가서 술만 한번 잘 사줘도 생각사 하나 써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아까 뭐야, 국어통해 출입. 국어통해 출입은 무조건 도로가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이런 거에서 막히시는 분들이 있어. 고조 차이가 커서 출입 불가능. 이렇게 써 있어. 자,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 땅이 내 땅인데 높아 이렇게. 출입이 뭐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럼 어떡합니까? 이 땅을 바로 파서 차고를 만들면 되죠. 그렇죠? 그럼 바로 이게 도로야. 도로가 통과된 거잖아요, 이미. 그 다음에 도로가 높고 땅이 나죠.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난다는 사람들이 있어. 바로 납니다. 도로랑 붙었으니 나요. 여기서부터 땅을 어차피 지하를 지을 만한 땅이라면 여기서부터 지하를 만들어서 지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맹지는 없어. 다 찾아보면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맹지에 관심이 없어요. 왜? 맹지인데 왜 봐? 그러면 멀쩡한 땅 사면 부자 돼요? 아파트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수십 명이 붙어가지고 경쟁을 해서 이게 1등하기 쉽습니까? 1등하면 대박이 아니라 쪽박일 수도 있어. 괜히 많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토지는, 땅은 맹지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돈을 버는 거야. 성공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을 기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